자, 여러분 잘 쉬셨죠? 자, 지금부터 열심히 또 공부를 뛰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자, 고전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자, 여러분 자꾸 까먹겠지만 단락을 끊어라. 자르자. 자꾸 사람들이 아마 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중에 단락을 잘라라 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단락은 잘라야 됩니다. 그럼 뭘로 자르냐? 라고 한다면 장면이 전환이 돼요. 근데 이거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자르냐? 마음대로 잘라요. 막말로 여기 있다가 여기 잘라도 돼요. 이렇게. 상관없어요. 장면을 여러 개로 쪼개도 돼요. 근데 자, 두 번째. 인물 찾기. 인물만 잘 찾으면 소설은 어려울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보통 인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되게 특이하게 최척전에는 인물이 없어. 별로 안 나왔어요. 좀 이따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다음에 특징 있는 특징 단어. 이거 좀 표시해놔요. 요것만 잘 지키면 소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자, 혼례를 마친 후 최척이 아내와 함께, 자, 최척 동그라미, 아내와 함께 동그라미, 장모를 모시고 동그라미 집으로 돌아오며 하인들이 기뻐했다. 대청이 오르자 친척들이 축하하며 온 집안에 기쁨이 넘쳤고 이들을 기리는 소리가 사방의 이웃으로 퍼졌다. 시집에 온 오경은 오경 동그라미 누구겠어요? 아내겠죠? 자, 소매를 걷고 머리를 빗어 올린 제 손수 무릎 걷고 절구질을 했으며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남편을 대할 때 효와 정성을 다하고 윗사람들을 받들고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는 성의와 예의를 두루 갖췄다. 이웃 사람들이 이를 듣고는 모두 양홍이나 처나 포선의 아내도 이보다 낫지 않을 것이라고 칭찬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끊어요. 자, 여기까지 끊어요. 줄 과감하게 선생님처럼 끊어요. 선생님 이번 주에 이거 알았어요. 내가 업그레이드 됐어요. 이 패드를 쓰는데 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이 줄을 맨날 삐뚤삐뚤 하면서 잘 그어보려고 건축가적 영향력을 발휘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거 꾹 누르고 가만히 있었더니 줄이 반듯해지대. 존나 신기해가지고 근데 까먹어. 근데 다음부터 안 반듯해져요. 그래서 물어봤죠. 야, 이게 왜 줄이 반듯해지다가 내 이번에 안 반듯해지지? 했더니 그때 한 고1짜리 제자가 바보야. 꼭 좀 누르고 있어봐. 그래서 누르고 있었더니 반듯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응용을 했죠. 동그라미도 좀 누르고 있었더니 예쁘게 동그라미가 되더라고요. 개신기한 세상을 오늘 확인했습니다. 알았어. 좀 얼리 어댑터가 아니었어. 미안해. 근데 신기했다고. 자, 여기까지. 자, 등장인물 누구 있었죠? 여기 봐요. 저기 치사기 저기 보지 말고. 솔로 지옥 보지 말고 여기 봐요. 최척 지옥 봅시다. 자, 여기 뭐예요? 1번 최척, 아내, 그 다음에 기타 등등 사람. 자, 무슨 얘기예요? 결혼해서 집에 오고 어때요? 다들 와우 하고 아내 오경 어때요? 머리 질끈 묶고 갑시다 하면서 어때요? 막 곡시곡시 일 잘한 거. 조선시대. 알았죠? 자, 여기까지. 그 다음 갑시다. 최척은 동그라미. 결혼한 후 고하는 것이 뜻대로 되어 재산이 점점 불어났으며 다만 일찍이 자식이 없는 것이 걱정이었다. 여기 밑줄. 자식 없는 거 걱정. 최척 부부는 후사를 염려하여 매월 초하루가 되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만복사에 올라 대한민국의 모든 절은 만복사 같죠? 만복사 이제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웬만한 절은 다 만복사예요, 고전에는. 자, 만복사에 올라 부처께 기도를 올렸대요. 어느 해 다음에 가보면 정월 초하루에 만복사에 올라 기도를 했는데 이날 밤 장육금불 동그라미 슈퍼스타 장육금불이 오경의 꿈에 나타나 말했대요. 나는 만복사의 부처로다. 너희 정성이 가상에 기이한 사내아이를, 왜 평범한 애를 주지 왜 기이한 사내아이를 주지? 자, 점지해 주니 태어나면 반드시 특이한 징표 밑줄 긋고 있을 것이다. 오경은 그 달에 바로 잉태해 10달 뒤 아들을 낳았대요. 아들. 등에 어린아이 손바닥만한 붉은 점이 있었대요. 이거 암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최척은 아들 이름을 몽석이라 지었다. 몽석 동그라미 끊어요. 여기까지. 이걸 하나로 다 해도 되고 여기까지 끊어도 돼요. 자, 누가 등장했죠? 최척, 오경, 그 다음에 누구 등장했어요? 부처. 이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 그냥 부처라고 하면 돼요. 꼭 금장육부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둘이 비나이다 애 좀 낳게 해주세요.
약을 드세요. 알았죠? 비나이다 비나인데 애가 안 들었다가 어때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부처가 핸즈업을 해준 거죠. 오케이 콜 해가지고 어때요? 특이한 징표를 준다고 애 등짝에다 빨간 뭐를 하면서 애가 뾰정 태어나서 어때요? 얘를 아들 이름을 몽석이라 정했다. 여기까지. 오우 쇼 이해 잘 됐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그 다음 또 가봅시다. 이제 무슨 일이 났는지. 자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대요. 딴따라셨습니다. 자 매양 꽃피는 아침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 했대요. 자 최척 부부 금슬이 좋죠? 피리를 불곤 했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이었는데 어둠이 깊이 갈 무렵 미풍이 잠에서 일며 바다 환하게 비쳤으니 바람이 나도 꽃잎에 오고 떨어지고 홍경에 섰다. 이에 최청은 오경과 술을 따라 마신 후 침상에 기대 피리를 부니 그 여음이 하늘을 거리며 열다. 오경 한동안 침묵하다 말했다. 저는 평소 여인이 시음는 것을 좋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맑은 정경을 대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요. 오경 마침내 절구 한수를 펐다. 왕자전이 파리를 부니 달도 내려와 아들을 낳는데 바다처럼 푸른 하늘에 이슬이 서리하네. 때마침 날아오르는 푸른 난새를 함께 나고서 안개와 노을 가득한 분들 같이 찾을 수도 없네. 이거 화질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알았죠?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지 모르고 있었더라. 놀라 감탄 밑줄 긋고 여기까지 끊어요. 오케이. 여기는 또 등장인물 누구예요? 최척과 아내. 뭐예요? 삐리리리리리리 하니까 나누라 빠라라라라 해가지고 어떤 오 노래 잘하는데 끝. 이거 왜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자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정리해보면 결혼해서 애 낳으려고 노력했다가 애 낳고 부부 금슬이 좋아 노래까지 불러주던 평온한 일상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맞죠? 여기까지. 자 이해됐죠? 소설 뭐 더 알아야 되냐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수능에서 모든 거 물어보는 거는 이 제시문에 주어진 이 지문 이거를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하느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앞뒤 관계 배경 지식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딱 잘라놓은 이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고기의 부위를 정말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영화에 그런 장면 있잖아요. 진짜 어느 부위 딱 자르면 이거 어디 그러면 아 이거 갈비인데 소갈비인데 몇 번째 척추에서 나온 갈비야 이런 거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먹어보면 이건 무슨 살이야 알아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소믈리에처럼. 그런 것처럼 아 이 글은 딱 잘라놓으면 이거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야. 아 얘는 비문학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게 국어지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순간 판단력과 거기에 임기응변이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국어예요. 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 다음 가볼게요. 중략 줄거리. 전란으로 가족과 이별한 최척은 전란 모르면 안 돼요. 이거 전쟁 난 거예요. 이별한 최척은 명나라 배를 타고 왜 탔대요? 안남에 이르러 처량한 마음에 피리를 불었대요. 안남 밑줄. 안남에 이르러 이랬어요. 퀴즈. 안남이 어딘지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아마 니네들 중에 대부분이 안남에 갔다 왔을걸? 누가 과연 눈치를 빨리 채나 보자. 안남. 우선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야 돼. 항공사로는 크게는 두 개가 있는데 보통 그 큰 항공사는 국영항공사에 잘 안 타는데 두 번째 항공사는 개작 같은 항공사예요. 그래가지고 유튜버들이 쌍욕을 박아주는 항공사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의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한 도시라고도 불리는 도시를 가지고 있을 정도의 나라고 나라는 존나 길쭉해요. 어? 어디? 딩동댕 하면 뭐 일본? 길긴 길지. 답은 베트남입니다. 혹시 안남미라고 들어봤니 얘들아? 들어본 적 있어? 이 약간 좀 길쭉한 쌀이고 우리나라 쌀이랑 다르잖아. 베트남이 그 1년 3모작인가? 가 된대. 우리나라는 보통 2모작 뭐인데 3모작 4모작 아무튼 걔는 계속 쌀이 나온대. 그래가지고 어때? 쌀국수의 나라. 알았죠? 옛날에 그걸 안남이었는데 여기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 게 내가 읽으면서 이 생각이 든 거야. 와 옛날 이거 작년에 읽었거든. 작년에 한번 했으니까. 근데 와 조선시대 때 이게 요즘 지은 게 아니잖아. 근데 조선시대 때 조선 사람 중에 일부 학식이 있는 사람은 베트남이란 나라가 있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나라의 대충 그런 것을 상상할 정도의 그러니까 그 상황을 알 정도의 책을 읽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명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베트남이 중국 옆에 붙어 있잖아. 이게
그래가지고 태국하고 미얀마, 라오스 막 이쪽으로 쭈르르 붙어가지고 이게 아세아반도 쪽으로 이렇게 가잖아. 그래가지고 우와 신기하네요 하면서 안남을 알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자, 그 다음 가보자. 이거 다 쓸데없는 내용이다. 알았지? 자, 처량한 마음에 피를 불어. 최척은 동그라미. 동방이 밝아오자 강둑에 내려가. 일본인 배. 혹시 모르니까 일본인 동그라미 봅시다. 조선말로 물었어요. AI가 돌아가요. 존나 대박이에요. 어젯밤 시를 읊었던 사람은 조선 사람 아니야. 통역이 돼요. 강꼬끄 됐을까? 뭐 이래야 되는데 나도 조선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면서 합니다. 멀리 다른 나라로 떠도는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난 것이 어찌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어때요? 스미마생 나가리 데스 뭐 이러고 있죠.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봅시다. 뭐라 하는지. 오경도 생각하길. 여기 조심해요. 이게 되게 이래버리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물론 이건 쉬워서 근데 분명히 최척이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오경이 등장해요. 뭐지? 하고 당황스러울 때 있어요. 조심히 그래서 끊어봐야 돼요. 이럴 땐 생각하기를 어젯밤 들은 피라 소리가 조선의 곡조인데다가 평소 익히 들었던 거 너무 흡사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 감회가 일어 절로 시를 읊었던 것이다. 오경은 자기를 찾는 목소리, 자 여기 자기를 찾는 목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뛰어나와 최척을 만났다. 여기 밑줄 그어놓으면 되겠죠? 이제 남편을 만난 거죠. 어때요? 그래가지고 둘은 서로 놀라 쭈쭈쭈쭈 하고 쭈쭈쭈쭈 하면 쭈쭈쭈쭈쭈쭈쭈 하면서 부부 사이인 걸 알고 사람들이 놀랐다. 이상하고 기이한 한 뜻이다 이러면서 쭈쭈쭈쭈 해가지고 산속에 강의를 들었는데 아버지와 장모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 새끼야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나요. 맞죠? 자, 중략 뒤는 어떤 상황이죠? 전쟁으로 흩어졌죠. 근데 주인공 최척은 베트남으로 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피리 소리를 들은 거야. 무슨 시를 읊는 소리를 들은 거야. 피리를 했더니 뭔 소리지? 하고 피리를 얘가 불었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근데 무슨 시를 읊었던 걸 들었나? 갑자기 내가 헷갈리네. 그래가지고 야, 나 걔 좀 만나게 해줘. 우리나라 사람인 것 같아. 피리를 부은 거구나 여자가. 그리고 봤더니 오경을 만난 거야. 마누라를. 그래가지고 마누라 만나서 마누라 여기 살아있었어. 이러면 대박. 이러면서 오 대박 대박 이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장모님 어떻게 장인어른이 어떻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러면서 이야기가 끝났어. 여기까지. 자, 상황은 처음엔 순탄했던 세상살이가 가고 있다가 전란으로 상황이 바뀌죠. 이거 최척전 자주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최척전 나중에 여러분 공부 꼭 해놓는 게 좋아요. 근데 오늘 거기선 자 나중에 혹시라도 최척전을 공부하게 될 건데 이건 100% 공부할 텐데 공부하고 나서 최척전 알고 있다고 얘네 나중에 배 타고 어디 가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이거 알고 있다고 알고 문제 풀다가 함정에 걸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해요. 딴 거 바이러스 들어오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자, 문제 풀어봅시다. 18번.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1번. 시를 삽입하여 자, 끊어요. 시를 삽입하여 시를 삽입했죠.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구체화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갈등 양상 구체화 밑줄 그어놔요. 부부싸움이에요? 안 하고 있죠, 아직. 자, 2번. 인물의 행위가 연속적으로 나야 되는 장면을 통해 끊어요. 신분의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신분의 변화 있어요? 갑자기 누가 양반이 되고 쌍놈이 되고 이래요? 아니죠? 3번. 주변 인물이 알고 지낸 사례를 근거로 끊고 주요 인물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 상반된 평가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어때요? 이거 얘기하려고 마누라 착하다는 얘기 주로 하고 있었던 거죠. 4번. 감각적인 배경 묘사를 통해 끊어요. 이런 말 나오면 진짜 애매해요. 감각적인 배경 묘사. 이거 배경 묘사를 감각 없이 배경 묘사를 할 수 있나? 얘나 그러니? 감각 없이 배경 묘사 어떻게 해야 되지? 배경. 이 정도 말하면 되나? 말이 안 돼요. 그렇죠? 인물의 행동이 전개되는 상황에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이거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낭만적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배경 묘사를 통해. 어디 있어요? 시조 없는 데 있죠? 그 부부가 피리 불고 시조 없는 데가 바로 이 부분이겠죠? 5번.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어 이전 사건의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를 드러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물 간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보여주어 어때요? 이전 사건에 따른 다른 인물들의 현재 행선지 같은 게 나와요. 가자 베트남으로 뚜뚜뚜 하면서 어때요? 이번에 가서 분짜 두 그릇 이지랄 안 하죠? 자, 그러니까 틀렸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9번. 윗글에 대한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뱃사람들은 최척과 오경의 관계가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달라 끊고 놀라워했다.
자, 이거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바로 위로 좀만 올라가면 뒤에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밑줄. 자, 그들이 부부라는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며 소리쳐 말했다. 여기다 밑줄 긋고 19-1이라고 적어놓으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 2번. 최척은 강둑에 내려가 자신이 다른 나라를 떠돈 사람이라 말하며 자신의 처지와 심정을 드러냈다.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6페이지 마지막에 어젯밤 시를 읽던 사람은 좋은 사람 아니까 나도 좋은 사람이어서 한번 만나보려다. 멀리 다른 나라를 떠돈 사람이 비슷하게 생긴 고국 사람을 만난 것이 어찌 그저 기쁘기만 한 일이겠습니까? 여기 어때요? 떠돌다고 있다는 거 나와 있죠. 거기다가 19-2. 그러니까 문학은 소설은 비문학은 딱딱딱 끊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이 만든 기법으로 이전, 뭐 이초, 이중, 이후 이런 말을 쓸 수 있고 거기에서 어디 있는지 위치를 볼 수 있지만 문학에서는 소설에서 얘를 몇 번째라고 얘기하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그래서 역으로 문학 작품 그 부분에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말하는 게 소설이 한 줄로서 이게 딱 여기 답의 근거라는 것도 있지만 요 부분이 근거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요 부분이 근거다.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쳐가지고 19-2, 19-3 이렇게 표시하면 돼요. 예슬이 알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 3번. 최척은 오경의 시에 대한 재능을 결혼 전에 알고 있었지만 오경이 시를 읽기 전까지 모른 척했다. 지랄 연병을 떨고 있죠. 안 그래요? 어디 나와 있어요 이건요? 여러분 중략 직전에 최척은 애초에 자기 아내가 이리 시를 잘 읊는 줄 모르고 있던 터라 놀라 감탄했다. 여기 19-3 적어놓으면 되겠죠? 19-3 적어놓고 틀렸다는 거. 자, 그 다음 4번. 오경은 가정의 구성원들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대하고 오경이 시집온 후 최척의 집안 점점 부유해졌다. 점점 부유해졌다. 한번 밑줄 긋고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초반에 재산은 점점 넉넉해졌고. 오케이. 그 다음 5번. 친척들은 최척의 결혼을 경사로 받아들였고 이웃 사람들은 오경의 행실을 칭찬했다. 어때요? 초반에 대충 나와 있었죠. 근데 얘들아 이런 거 있지 않니? 솔직히 답이 3번쯤 나오잖아. 그러면 특징이 있다. 4, 5번 선지를 약간 좀 대충 만들어. 그냥 너무 뻔한 소리로 슉슉슉슉 흘러가 버려. 현수야 동의하지? 수윤아 동의하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이럴 때 딱 답이 정확하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얘들아 똑같은 속도로 읽지 말고 빨리빨리 좀 넘겨가면서 오 이러네 하면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첫 번째 잘 기억해야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부터 여러분 진짜 모의고사 풀 거예요. 모의고사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풀어본 모의고사로 연습시킬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계속 시간 문제 때문에 근데 시간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면 비문학 때문에 문제가 될 거예요. 왜냐면 비문학 하나를 거의 못 풀 거야. 여러분들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문학에서 특히 소설에서 뻔하다 싶은 거는 샥샥샥샥샥 넘기는 스피드 독해가 좀 필요해요. 비문학을 스피드 독해하기가 사실은 쉽진 않아. 그래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는데 첫 번째는 소설에서 특별히 필요한 좀 이따가 보면 선생님이 되게 빨리 읽어버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도 눈치채고 그걸 따라할 수 있다. 이렇게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죠? 두 번째, 이렇게 정답이 3번쯤 나왔는데 너무 답이 확실하다. 그럼 뒤에는 빨리 넘기는 방법으로 해서 속도를 똑같이 와보라고 해가지고 마보 뜨가락 와보는 달팽이 이렇게 가지 말고 말의 걸음처럼 뜨가락 하고 빨리 넘어가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20번 가봅시다. 자, 20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자, 봅시다. 기억은 여러분 뭐였죠? 자, 매월 초하루고 니은은 정월 초하루고. 자, 그러면 1번. 기억은 인물의 심리적 갈등이 발생하는 정월 초하루에 심리적 갈등이 발생해요. 남편! 왜 안 나? 죄송합니다. 막 이런 심리적 갈등 아니죠? 헛소리예요. 알았죠? 자, 1번 아웃. 디귿은 기억에서 발생한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이다. 디귿, 그달 심화된 거 아니죠? 2번 디귿과 미음 모두 과거의 행위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가 됐대요. 디귿, 그날 바로 잉태. 솔직히 약간 디귿만 놓고 보면 변할 수도 있죠. 애뱉는데 무서운 엄마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미음 얘기하니까 확실히 틀렸죠. 성격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3번 리을은 인물의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때요? 리을
자, 매양 꽃피는 자, 그 부분 잘 읽어봐요. 최척은 피리를 잘 불었으며 매양 꽃피는 아침과 달뜬 밤이 되면 아내 곁에서 피리를 불곤했다. 밑줄 그어봐요. 불곤했다. 거기 어때요? 여기에 반복적인 어투가 나오죠. 불곤했다 하니까요. 자, 그 다음 미음은 리을 중 한 시점을 특정하는 시간의 표시이다. 일찍이 날씨가 맑은 어느 봄날이었는데 하고 끊어보면 어때요? 특정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은 3번이겠죠. 자, 20번에 4번은 니은은 기억으로부터 이어지는 행위를 알려주고 미음은 그 행위가 완결된 순간인가요? 전혀 다른 이야기죠. 자, 5번 니은과 디귿은 인물이 소망이 실현된 과정에 포함된 미음은 인물의 소망이 좌절되는 게 헛소리하고 앉아있죠. 봐봐요. 4, 5번 답이 3번이니까 헛소리하고 앉아있죠. 만들기 귀찮았던 거예요. 얘네 알겠지? 답은 3번. 오케이. 자, 21번. 사실은 원래 21번을 먼저 읽고 푸는 게 센스였죠. 혹시 21번 먼저 읽고 지문 읽어봤다. 손 들어봐요. 오케이. 잘했어. 센스쟁이들. 까먹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이 국어를 문제가 자꾸 까먹어. 내가 말해준 거. 내가 아까 전에 수윤이 때문에 감동받았어. 수윤이가 저번 시간에 얘기해줬던 인생의 책 얘기했더니 이미 리영희 선생님의 대화를 사가지고 읽어봤대요. 한 200페이지까지. 우와 이러면서 선생님 대박이라고 아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봐요. 진짜로. 인생에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이 수능을 성공하려고 그러면 수능에 갇혀있는 공부를 하지 말고 수능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번 그래서 추천해 준 책이에요. 자, 21번 보면은 최척전에서 하나의 문제 상황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확인되는 서사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잘 봐요. 도움이 되는 신이한 존재 밑줄 그어놔요. 나타나게 하거나 그 다음 예언을 보여주는 특이한 증거 밑줄 하거나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된 소재를 제시하거나 공간적 배경을 확장하여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등장시킨 등 서사적인 장치 밑줄 그어봐요. 확인된다. 이러한 서사 구조와 다양한 서사적 장치는 독자에게 이야기와 흥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는 데 기여한다 했습니다. 1번 오격의 꿈에 나타난 만복사의 부처는 끊어줘요. 오경이 겪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신이한 존재 밑줄 그어봐요. 자, 어때요? 부처 위에 신이한 존재 보기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매칭시킬 수 있겠죠. 자, 그거를 부처로 이야기하면 가능하겠죠. 자, 근거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2번 몽석의 몸에 나타난 붉은 점은 사내 아이의 출생과 관련된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특이한 증거. 어때요? 위에 특이한 증거를 활용한다 그랬죠. 특이한 증거. 아이 몸에 있는 붉은 점. 특이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죠. 최척이 일본인의 배에 이르러 조선말로 물어본 곡사를 만드는 것은 끊고 서사 전개 과정에서 공간적 배경을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장. 어때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자, 공간적 배경 확장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 등장. 어때요? 같은 얘기로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자, 4번. 오경이 들은 피리 소리는 오경이 최척을 떠올리게 하여 이별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된 소재로 작용한다. 어때요? 자, 이러한 서사구조의 다양한 등장 서사 장치는 독자에게 흥미를 끄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수용한다. 문제 해결이 되는 소재를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는 소재 제시 위에 보기에 나와 있죠. 여기 상황을 해결하는 계기 여기에 나와 있죠. 이게 연결된다 볼 수 있겠죠. 근데 5번은 보면 최척과 오경이 소리를 지르며 끌어안는 것은 문제 해결에 따른 기쁨과 오케이.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내리는 것은 끊고 자, 이거 끊어봐요. 또 다른 문제 확인에 따른 인물의 불안감과 관련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찾으러 가봐야 되겠죠. 여러분 눈물이 닿자 이 부분 어디 있어요? 자, 글 끝에 좀 위로 올라가면 있죠. 자, 어때요? 소리 지르고 끌어안고 백사장에서 뒹구르고 목이 메어 기가 막히며 마음을 안정할 수 없으며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에서는 눈물이 닿자 피가 흘러내려 서로를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양국의 뱃사람들이 모여 보는데 부부 사이인 것을 알고 서로 돌아보면 소리치기만 말했다. 어때요?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에요, 여러분? 계속 울다가 과장으로 눈물이 말라 피가 나오더라 할 정도로 서로 반가워하더라 이런 표현이었지. 설마 눈물을 흘리며 싸우다가 남편의 눈을 후벼 팠다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 있는 건 아니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인물의 불안함과 여기 안에 이 시에 불안함은 아기 날 때 정도만 불안함이 좀 있었지 불안함이 여기 상황에 맞지는 않았죠. 자,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단어 불안함, 불안함. 이 시에서 지금 이 소설에서 불안함이 어디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특별히 불안함이 한다면 애 못 낳아서 불안함? 근데 헤어져 있을 때 이미 자포자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함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위치가 안 맞다라고 써놓으면 좋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넘어가서 이번에 8쪽 말고 자, 이제 소설로 또 가봅시다. 10쪽 한번 가봅시다. 10쪽. 자, 이것 또한 같이 한번 잘 읽어봅시다. 밤이 깊어지면 시장 안의 가게들은 하나씩 문을 닫고 길가에 리어커를 놓고 팔던 상인들은 제각기 과일과 생선, 채소들을 끌고 다리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다. 그 모양을 이만큼에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면 리어커마다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아놓은 것처럼 요요하였다. 돈이 없어도 염려가 안 되는 곳,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를 알았다. 어머니 동그라미. 모르는 사람들도 곧 알게 되었다. 벽 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동그라미 해놓읍시다. 그렇게 어머니를 불렀다. 어느새, 자,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여기. 자, 고개 들어요. 누구 등장했죠? 어머니. 그 다음에 뭐 말하는 사람 하나 있었어요. 자, 상황이 뭐죠? 시장에서 이제 밤에 시장 문이 닫고 어때요? 불이 뭐 좀 딴 불이 뭐 리어카 불 같은 게 좀 켜져 있고 그러면서 어때요? 그 시장에 대한 소개죠. 근데 시장에 대한 소개로 뭐라 그래요? 이 시장은 어때요? 여러분? 엄마가 어머니가 유명해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뭐라고 부르면서. 자, 여기까지. 자, 무슨 이런 상황이네요.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어느새 나무는 그렇게도 하늘 높이 자라서 저기만큼 걸린 매곡교 다리목에서도 그 무성한 가지와 잎사귀로 올려다볼 만큼 되었던 것이다. 나무 동그라미예요. 거기다가 우리 집에서 날아간 오동나무 씨앗이 앞뒷집에 떨어져 싹이 나고 어느 해 바람이 불려간즉 그보다 더 먼 건너집에도 심지 않은 오동나무가 저절로 자라나게 되었다. 오동나무 동그라미. 그래서 나는 속으로 우리 동네를 벽 오동촌이라 별명 지었다.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을지도 모른다. 자,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 동그라미. 아버지 어머니가 혼인하시고 작천의 친정 어머니를 남겨두신 채 신행 후로 전주로 돌아와 맨 처음 터를 잡은 곳이 바로 이 천변이었다. 저걸로 못 읽겠다 글씨를. 자, 그다음 자 여기까지 해서 한번 끊어봐요, 여러분. 천변이었다. 여기까지. 자, 여기는 누구 등장해요? 특별히 등장한 거 없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네에 대한 이야기 하나 등장한다면 소재 중에 하나가 오동나무라는 소재가 등장을 했어요. 거의 주인공급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동나무 등장해서 얘가 씨앗을 뿌리고 있는 장면, 그 다음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해서 여기로 이사 온 장면,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봅시다. 동네 뒤쪽에서는 산줄기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앞쪽에는 흰모래 둥근 자갈밭을 대부른 시냇물이 흐르며 거기다가 시장까지 가까운 이곳은 30년만 그때만 하도 부성밖에 한적하고 빈한한 동네였을 것이다. 물론 우리 집 중간에 집을 고치고 우리 동그라미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집을 고치고 이어내고 울타리를 바꿨으나 그저 움막처럼 나뭇가지를 얼기설기 얽은 뒤 풍우나 피하지 않는 신용으로 지은 집들도 많았을 것이다. 이 울타리 안에서 해마다 더욱더 무성히 자라는 오동나무는 6월이면 아련한 유백색의 비단무늬 같은 꽃을 피웠다. 그윽한 꽃이었다. 그 나무는 나보다 더 나이가 많았다. 나 동그라미. 나를 낳으시던 해 지팡이만한 나무를 구해다가 앞마당에 심으며 기념이라고 웃으셨던 아버지 동그라미. 처음엔 저게 잘할까 싶었단다. 그런 게 이듬해는 키를 넘더라. 해마다 이른 봄이면 어린아이 손바닥만 하던 잎사귀가 어느새 손수건만해지고 그러다가 초여름에는 부채처럼 나부낀다. 그리고 가을에는 종이 우산만큼이나 넓어지는 것 같았다. 하늘을 덮은 잎사귀
그 무성한 잎사귀들 그 잎사귀 서걱서걱 소리가 골목 어기 천변까지 들리는 성 싶었다. 여기까지 끊어요. 자 어때요? 오동나무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어때요? 나 어렸을 때 우리 아빠가 심으며 이렇게 했다가 얘가 자라나가지고 요즘 오동나무가 잎사귀가 어때요? 봄, 여름, 가을에 따라 크기가 점점 커지면서 이렇더라 란 얘기. 자 여기까지 우선 여기까지 무슨 얘기 있었죠 여러분? 어머니에 대한 소개 잠깐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결혼한 이야기에 동네 이사 온 얘기 조금 하고 오동나무 중간에 소개하면서 오동나무가 커가고 나 태어날 때 심었던 이야기 하면서 오동나무 얘기만 하고 있었어요. 별 얘기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봅시다. 그 다음 어머니는 물끄러미 냇물만 바라보고 계시더니 어머니 동그라미 문득 고개를 돌려 영익이 언제 다녀갔지? 하고 물으셨다. 사흘 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의 고개는 무거워 보였다. 참 어머니 지금 저기 불빛 빼는 저 산마루의 절 저희가 영익이 있는 데 아니에요? 나는 동편 산마루에 깜빡이는 불빛을 가리키며 무심한 듯 물었다. 아니다. 그건 승암사라고 중바이산 아니냐. 그의 공부한 데는 이쪽이지. 기린봉 중턱에 있는 절이야. 여기서는 잘 뵈지도 않는구나.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을 들어 어두운 밤하늘에 뚜렷한 금을 긋고 있는 산줄기를 바라보셨다. 산은 검고 깊었다. 어때요? 여기까지 또 끊어줘요. 여기까지. 자 등장인물은 누구 나왔어요? 여러분 어머니, 영익이, 나 정도 나왔죠. 자 무슨 관계죠 지금? 어머니랑 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딸이겠죠? 자 얘기를 하고 있다가 동생 얘기가 나왔죠. 동생 뭐래요? 동생 어느 절 어디서 공부하나 했더니 저쪽 절이다 이러면서 어머니가 가리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다음 가봅시다. 동생 영익이는 벌써 2년째 그 산속에서 절에서 사복고시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말도 없고 우울한 때가 많았다. 동생 영익 동그라미하고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산 날짜가 결정되었단 말을 듣고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를 떨어뜨리더니 내가 점점점 하고 무슨 말을 이으려다 말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다. 그때 영익이의 말끝에 맺힌 숨소리는 흡하고 내 가슴에 얹혀 아직도 내려가지 않는 것만 같았다. 여기까지 또 하나 끊어줘요. 자 이번에 뭐예요? 동생 영익이 뭐예요? 산속에서 뭐 공부해요? 사복고시 준비하고 있죠. 요즘 없어진 시험이지만 자 사복고시 준비해서 사복고시의 낭인이 되고 있죠. 엄청 오랫동안 지금 우선 2년이면 사실은 이제 시작이지 뭐. 옛날에 사복고시 준비하던 방법이 있었거든요. 별거 없어요 사복고시. 이제 들어가서 문제가 사복고시는 들어가서 문제죠. 사복고시 점수와 연수원 성적으로 해가지고 그게 가다 보니까 사복고시 1차에서 패스했다고 2차를 바로 보거나 2차 패스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1, 2차 패스해서 성적이 좋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연수원 준비까지 잘해가지고 빠바박 해가지고 연수원 성적까지 좋아야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어요. 사복고시가 옛날에 이랬대요. 사복고시 성적과 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1등이 매겨진대요. 그럼 누구라고 딱 나오잖아요. 예를 들면 1등 전수윤 딱 이러면 뭐 할래? 이러면 저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오케이 서울중앙. 2등 윤현수 뭐 할래? 그랬더니 윤현수는 돈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뭘 좋아해요? 저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했더니 김현장. 3등 배치현 뭐 할래? 그랬더니 저는 범죄자 새끼들 싹 다 때려잡겠습니다. 검사 그러면 서울중앙 딱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가지고 한 200등까지 부른대요. 중간에 이제 대형 로펌 들어가는 애들 있고 판검사 쭈르륵 해서 그래서 한 200등 정도 근처 가면은 딱 해서 201등 네! 그러면 자기 순서인 줄 알고 너부터는 알아서 이러고 가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1000명 정도 붙거든요. 그러니까 800명 정도는 이제 다 변호사가 되는 자격증만 얻는 라이센스 직업 시험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아무튼 자 동생은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대요. 자 그 다음 끊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사하기로 된 집의 구조는 지극히 천박하였다. 이사 집 동그라미 우선 대문이 번화한 도로변으로 나 있는 데다가 오래되고 낡아서 녹이 쓴 철지였다. 그것은 잘 닫히지도 않아 비긋하니 틀어진 채 열려 있었다. 그리고 마당은 거의 없는 편이 옳았다. 그나마 손바닥만한 것을 시멘트로 틈없이 발라두었고 방들 오밀조밀 붙어있는 여러 개였다. 그 중에 한 방은 아예 체육통과도 한다. 원래 창문이었는데 이러이러해서 막아버린 모양이었다.
가게 양부지에 레이스 달린 이런 부분이 빨리는 거예요. 세우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가게를 이제 늘어놓고 이런 식으로 좀 있었다. 여기저기 들어오는 불규칙 마찰은 이것들이 떨어져 소리가 쿵쾅 소리, 스피커 소리 난다. 익하고 소문나고 자동차 소리 한마디로 그 집 아스팔트의 바둑판 활락한 거는 있다. 우리는 이제 이사 올 집이라고 그 집 문간에 웅숭거리고 그리고 서서 철제 대문 사이 안을 기웃거리며 들여다보는 우리들은 어쩐지 잘못 날아든 참새들 같기만 하였다라고 해서 여기서 또 끊어줘요. 자, 이제 뭔 얘기가 나오죠, 여러분? 집 얘기가 나오죠. 집 얘기. 뭐라 그래요? 집에서? 자, 집은 개그지 같았다라고 천박하다고 얘기하죠. 어때요? 집이 오래되고 낡고 뭐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이고 창문도 없고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하면서 어때요? 마지막에 집을 끼우끼우끼우 보는 모습. 이 정도로 끝났어요. 오케이? 오케이? 재미없죠? 이 소설. 자, 문제 풀어봅시다. 2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1번 봅시다.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영익이 한번 찾아봅시다.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점점점 여기에 27번에 1번의 답이 있죠.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 오늘 중요한 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라는 말이 있어요. 자, 끊어봐요. 영익은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끊고 제 생각을 분명히 드러내지 않는다. 이건 맞아요. 근데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라고 한번 봅시다. 가족의 상황을 어디 알아요? 한번 그 부분 읽어봐요. 영익이 얘기가 나오는 건 동생 영익은 벌써 2년째 사복고시 준비하고 그는 말이 없고 우울할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저께 집에 내려와 이사 날짜가 결정되었단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고 들이더니 내가 하고 그냥 마을을 이르다 산으로 올라갔어요. 영익이 말끝에 맺힌 소리에는 흡하고 내 가슴속에 아직도 남아있다 그랬어요. 얘가 여기서 가족 상황을 뭘 알아요? 이사 가는 게 가족 상황이에요? 이사를 왜 가는지 정도가 돼야지 가족 상황이지 않을까? 네, 이거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냐면 점점 잘할 때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이 조금 걱정인 게 있어요. 되게 똑똑해질 거예요. 슈퍼 똑똑한 우리 학생들이 될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엄마 아빠랑 싸울 거예요. 대화로. 뭐라고 싸우냐면 지금 뭐라고 싸워요? 건드리지 마! 말하기 싫어! 공부한 나한테 왜 그래? 나 열심히 한다고! 이러고 싸우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싸우냐? 엄마 정확하게 3월 15일 저녁 7시경 그때 엄마가 이런 말로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의 의도는 이런 것으로 판단되며 그런데 지금 말하는 대화의 이것은 그날 그것과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의 의미가 현재 어머니가 나한테 얘기한 것은 정확하지 않기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음 이러잖아요. 대박 사건이죠. 엄마 못 싸워요. 그러면 송지열 국어를 배운 사람은 이 정도의 논리력은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긴 게 방금 봐봐요. 영익이가 여기 집안 상황을 뭘 알았는데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분명히 제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건 나도 알겠어. 근데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제 생각을 드러내지 않았다. 어우씨, 갑자기 마음에 안 들어. 잘 봐요. 근데 이제 2번 가봅시다. 이거 가지고 이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 잠깐 알았어. 넘어가자. 2번 가볼게요. 2번 어머니는 아들이 출가해요. 왜요? 차라리 출가하지 말고 출소라고 하죠. 출가해요. 무슨 절이면 다 스님 돼요? 아 만복사. 그쵸? 농담해본 거예요. 왜 아무도 안 웃어? 미안해요. 자, 아들이 출가하여 소식이 끊긴 뒤 그의 궁화 허술하고 앉아있죠. 3번 나는 동생의 말을 듣고서 그가 현재 어디 머무르고 있는지 누구 말을 듣고 동생 어디인지 알았어요? 어머니였죠. 자, 4번 시장 안의 가게들은 밤늦게 물건을 사기 위해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자, 첫 줄 봐봐요. 뭐라 그래요? 시장은 첫 줄에서 뭐라 그러죠? 밤이 깊어지면 가게들은 하나씩 문 닫고다 그랬죠. 틀렸죠? 5번 천변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할 때부터 사람들이 북적였던 번화한 동네이다. 번화한 동네 어때요? 한적한 동네라고 얘기했죠. 답은 어때요?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1번도 이상해. 1번도. 왜냐면 영익이가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에 대해서 이게 참 애매한 말이에요. 이거 싸우지 말라고. 수능도 하다 보면 51대 49가 있어요. 막말로. 70대 30도 있어요. 얘도 솔직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나머지 2, 3, 4, 5가 어때요? 확실히 틀렸으니까 이 정도는 그냥 오케이 쳐줄 수 있겠죠.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이거를 야 아니야 나 이거 확실하게 짚고 안 넘어가면 죽을 줄 알아. 수능에서 지금까지 32년 동안 수능에서 국어 오답 정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생명원만 한 문제인가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것만 나중에 정답을 2개로 인정해 준 케이스만 하나 있었고 국어에서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 알았죠? 그러니까 싸우지 말아요. 그냥 확실하게 틀린 놈으로 해서 기분 나빠하지 말고 감정이입하지 말고 우리는 최대한 좋은 점수를 받아 대학을 서울대를 가서 송재열과 함께 대학 다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의대도 서울대를 함께, 수의대도 서울대, 알았죠? 치대도 서울대, 경영도 서울대, 미학과도 서울대예요. 알았죠? 오케이? 콜. 자, 그러면 답은 1번인 거.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놔요. 1번과 싸우지 말자. 써놔요. 1번에 가족의 상황을 알고서도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 얘 가지고 물고 늘어지지 말고 싸우지 말자고요. 이거 중요해요. 아은이 알겠죠?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왜냐면 나중에 똑똑해지면 얘들아 진짜 이거 싸운다. 알았지? 진짜 농담 아니야. 이거 싸운다. 니네 나중에 하다 보면 아 선생님 근데 이것도 틀렸잖아요. 이러고 갖고 온 케이스 있다니까. 꽤 많어. 너 특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거 그렇게 따지지 말고 딴 놈으로 비교해서 정답으로 가야 돼요. 알았죠? 자, 2번 봅시다. 28번 봅시다. 28번. A에서 E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랬습니다. A 봅시다. A를 보면 이 모양을 이만큼 서서 흔들리는 버드나무 가지 사이로 바라보던 리어카에서 켜져 있는 카바이드 불빛이 마치 난간에 무슨 꽃 등불을 달고 있는 것처럼 요요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만큼 서서와 바라보면을 보면 끊고 이런 거 끊어줘야 돼요. 자꾸 털어내야 돼요. 서술자가 대상을 지각할 수 있는 위치에서 서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각할 수 있는 위치 서술 어때요? 가능하겠죠. 자, 2번. 자, B에서 보면 벽 오동집 아주머니, 오동나무 아주머니 이랬습니다. 호명하는 말을 각각 하나의 문단에 서술하여 그 호칭이 두드러 보이는 효과 어때요? 호칭하는 말을 각 하나의 문단에 어때요? 하나의 문단으로 뺐죠. 이렇게 문단으로 빼서 서술하여 그 호칭이 어때요? 두드러주는 효과. 멍청이 송지열, 바보 송지열 어때요? 붕어 송지열 이러면 되게 두드러 보이죠. 송지열이 멍청하다는 걸로. 이런 식으로 두드러지게 한다. 3번. 시에서는 뚜루루루 오동나무 얘기했어요. 나와 우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서술자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이야기를 서술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드러낸다. 내면 어때요? 어디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이 가난한 동네의 한 호사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부분 밑줄 그으면 자신의 내면 어때요? 그냥 이 가난한 동생을 측은하게 여기는 자신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4번. 뒤에서 동네였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면 자, 어때요? 쭉 얘기하고 서술자가 과거 상황에 대해 확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고 추측의 의미, 자, 빈번한 동네였을 것이다. 추측의 의미를 담고 서술하고 있으면 알 수가 있겠죠. 자, 2 봅시다. 사흘된이 아니었을걸요. 여기서 누가 한 말인지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면 끊고 대화 상황에서 말하는 이와 서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따져봅시다. 말하는 이와 서술자. 말하는 이 누구죠? 말하는 사람 사흘됐나? 그저께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어머니는 고개가 무거웠다. 자, 우선 말한 사람은 누구였어요? 나였죠. 서술한 사람 누구예요? 나죠. 맞죠? 어머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으니까. 자, 어때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다르다가 아니라 같다가 되겠죠. 오케이? 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9번. 윗글에서 오동나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이랬습니다. 나가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되는 경험적 대상이다 라고 이렇게 놓으면 존나 헷갈리죠. 뭐 어쩌라고 갑자기. 예, 답은 1번인데 이렇게 놔두면 뭐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2번으로 갑시다. 가난한 마을이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 밑줄 긋고 경제적 기반. 이거 왜 나왔지? 이거 분명히 이 출제자 이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동나무가 경제적 기반으로 쓸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설마 땔감으로 쓸까요? 아니겠죠. 뭐로 써요? 오동나무는? 최고의 관은 오동나무관입니다. 어때요? 뭐 동네가 관 만드는 전문 업체가 있나 보죠? 경제적 기반이래요?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그냥 오동나무 이러면, 왜냐면 출제할 때 사람들도 인간이다 보니까 뭔 호소를 해야 될지 해서 경제적 기반으로
경제적 기반이 뭐 오동나무로 될 만한 호사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경제적 기반 오동나무 하면 뭐 관밖에 없어요. 관. 자, 관은 오동나무 아시겠죠? 그게 불 화장을 할 때 불도 잘 타고 잘 모실 수 있대요, 사람들을요. 자, 3번.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정성을 다해 키웠다. 정성을 다해 밑줄 긋고 정성 다했어요. 어때요? 누가 심었어요? 어머니가 결혼 후에 심고 아니죠? 아버지가 심었고 누가 심었어요 또? 그다음에 정성을 다했어요? 아니죠? 어때요? 대충 키웠더니 애가 잘 자라더라. 이렇게 되죠. 자, 4번. 동네 사람들이 마을의 특징에 부합한 별명을 자기 마을에 붙일 때 적용한다는 어때요? 동네 사람들이요? 아니죠? 나였죠? 자, 5번. 아버지가 자식을 얻은 기쁨이나 이웃과 나눌 생각에 마을에 곳곳에 심었대요. 아버지 돈 없어요. 우리 집만 심었어요. 알겠죠? 정답은 1번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다. 2, 3, 4, 5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1번 딱 놓고 보면 뭐지? 하면 2, 3, 4, 5 이때 빨리 확인하라고. 알겠죠? 자, 그 다음 30번. 30번에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집에 대한 정서적 반응, 집의 구조, 주변 환경, 주거 기간의 요인이 다를 수 있다. 자신이 거주하는 집 내부 외부에 같은 관계를 맺어 충분한 시간 동안 경험 쌓고 살았으면 이혼해야 다른 낯선 공간에 대한 정서적 반응을 주기도 한다. 쓸어가는 빛은 이사를 처지해 놓은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을 보여준다 라고 했습니다. 1번. 나가 천변 집에 살면서 추억을 형성해온 시간들은 이사를 처지해 놓인 상황을 불편하게 여기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군. 잠깐 놔둬봐요. 선생님 항상 1번 모르겠어요. 2번. 집을 고치는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가 천박한 집의 여건을 살펴보는 것에서 끊고 거주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며 낯선 공간에 친숙하고자 하는 나의 생각을 확인할 수 있겠고, 자, 낯선 공간에 친숙하고자 하는 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죠. 지금 친숙할 생각 없죠. 뭐라고 했어요? 그 근거 어디 있어요? 찾아봐요. 근거. 이런 게 이제 근거가 없다고 여러분이 헷갈릴 거예요. 근거 있어. 이것도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참새처럼 삐죽삐죽 하고 보고 있는 거. 어때요? 친숙해진 거예요? 참새가 친숙해져요? 방앗간 안 하고 샥 도망가죠. 이해되겠죠? 이 최명희 선생님 진짜 글 예쁘게 잘 쓴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예쁘게 그냥 글을 잘 쓰는 것 같아서 되게 예뻤어요. 이 소설 읽을 때만. 자, 서걱서걱 소리와 불규칙한 마찰음에서 드러나는 집 주변 환경 차이는 두 집에 대한 내가 느낀 친밀감의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면 어때요? 가능하겠죠. 4. 창문을 막아버린 방은 채광 통풍조차 되지 않는 속성으로 인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나의 정서적 반응과는 다른 정서적 반응은 어때요? 가능하겠죠. 5번. 우리들의 상황이 잘못 날아든 참새 같다고 한 것은 변화될 거주 여건을 낯설어 하는 심리적 비유. 어때요? 2번하고 5번이 연결되겠죠. 오케이?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30일에서 34 갈 건데 우리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여러분 빡셀 거예요. 지금부터. 긴장 빡빡하고 들으세요. 5분만 쉬게요.